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되레 가볍게 들리고 도와준 일인데 나중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속상하지만 참았던 그 순간들이 결국 나만 상처받고 끝났던 적은 없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불편한 말을 삼키고 갈등을 피하려 애쓰고 양보가 관계를 지켜줄 거라 믿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착함이 당연시되고 결국에는 무시로 돌아올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난 이렇게 만만하게 보일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착한 사람이 존중받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경계의 심리를 들여다볼 겁니다. 먼저, 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길 바랄까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화를 내면 안 된다, 내가 더 이해해야지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배려와 양보가 미덕이라 배우며 갈등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지요. 문제는 그 착함이 상대에게 호의로 보이기보단 허용된 약점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침묵하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늘 맞춰주다 보면 언젠가부터 상대는 나를 불편한 감정 없이 대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심리학자 애니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감춘다는 건 타인에게 나를 지우는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존중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착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나를 지우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양보는 어디까지 해야 하며 도움은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갈등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번엔 내가 참자.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흐릴 필요는 없잖아.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게 어른스러운 거지. 그런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참는 습관은 결국 내 감정만 지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려는 배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배려는 나에게만 불공평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점점 더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침묵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기분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뭐라 하지 않잖아.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람이야. 결국 참는 사람만 점점 더 외로워지고 상대는 갈등을 회피해주는 배려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저 반응 없는 사람, 만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한두 번 넘어간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라는 식으로 굳어졌던 기억, 감정을 삼켰던 내가 오히려 무시받는 자리에 서게 된 적 말이에요.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감정을 억누르는 행동이 심리적, 생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억제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침전되어 결국 더 강하게 터져나온다. 맞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적되고 부풀고 나중엔 사소한 말에도 폭발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상대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왜 이래? 그 말이
우리를 또 한 번 상처 입히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내듯 토해내는 것도 무작정 싸움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순간에 나의 불편함을 간결하게 표현할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방금 그 말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렇게 말하니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이런 짧은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건 비난도 아니고 분위기를 깨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한 줄이 나는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오히려 더 어색해질까 걱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꼭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약자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온 것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속 불편함을 적절하게 꺼내고 경계를 세워야 비로소 나도 상대도 지켜지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불편한 감정을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관계를 지키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도와달라기에 도왔고 양보해달라기에 양보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정도는 늘 해주던 거잖아라는 태도로 변해버립니다. 그 순간 여러분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잘해준 게 실수였던 걸까? 도움을 줄수록, 배려할수록, 양보할수록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의 호의를 이용해 자신의 일을 슬그머니 떠넘기기도 하지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심리학자 아담 갈린스키는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더 공손해지지만 상대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공손함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게 된다. 이 말처럼 상대는 나를 배려 깊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도움이 쉬운 사람, 거절하지 않을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조용히 자리 잡아 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표현해도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라는 말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역할 고정화라고 부릅니다. 관계 속 반복된 행동이 어느 순간 하나의 역할이 되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계속 도와야 하고 양보하는 사람은 늘 맞춰야 하며 배려하는 사람은 무한히 배려해야 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고착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 착한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내 마음은 계속 소모되는데 돌아오는 감사나 존중은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엔 나는 왜 항상 이 자리에만 있는 걸까라는 허탈함마저 느끼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작은 거리 두기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소모를 줄이는 균형의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부탁을 할 때 네,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바로 대답하는 대신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여러분은 단순한 수행자가 아닌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양보에서 벗어나 가끔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제 일정에 맞춰서 잡으면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고른 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혹시 관계에 금이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이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가 됩니다. 양보는 가끔이기에 감동이 있고 도움은 의지보다 존중이 먼저일 때 진심이 전해집니다.
한없이 베푸는 것도 좋지만 내가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언제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양보하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역할에 갇히지 마세요. 존중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결국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도 바꾸게 될 테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예민한가 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분명히 울고 있는 사람. 마음 한켠이 꽉 막혀 터질 듯한데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참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감정을 숨기는 습관은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리학자 제니퍼 러슨 박사는 말합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점점 감정 없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괜찮다고 반복해서 말할수록 사람들은 정말로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고 믿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젠가 내가 진심으로 서운함을 표현해도 상대는 왜 그래? 너 원래 안 그러잖아? 하고 반응합니다. 감정을 감춰온 시간만큼 그들은 나의 상처에 무감각해지고 나는 그 무관심에 두 번 상처받게 됩니다. 또한 감정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뭐든지 괜찮대. 그런 거로 삐칠 사람이 아니야. 하며 더 쉽게 넘기고 더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관계 속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하는 그저 편한 사람, 감정 없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하지만 정말 나는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지요.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 그때도 속상했고 서운했고 외로웠습니다. 단지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갈등이 두려워서 나만 조심하며 참고 있었던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큰 형태로 되돌아온다. 맞습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을수록 그 무게는 내 안에 쌓여 어느 날 전혀 엉뚱한 순간에 터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나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방금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그 상황이 제겐 좀 불편했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나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가장 진실된 자기 보호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정으로, 태도로, 분위기로 눈치를 챌 거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감정에만 바쁩니다. 여러분의 침묵 속에 숨겨진 상처까지 알아채줄 만큼 섬세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바뀌지 않고 관계는 나빠지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계속 무너집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건 결코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감추지 마세요. 감정 없는 척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그 마음을 꺼내 보여줄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관계 속에 되살리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거절하려는데 말이 자꾸만 길어집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좀 있어서요. 사실은 몸도 안 좋고 다른 약속도 있고 정말 죄송하긴 한데 미안한 마음에 덧붙이고 또 덧붙이다 보면
어느새 말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는 괜찮잖아. 금방 끝나는데 잠깐만 도와줘. 다른 날은 안 되고 딱 그날밖에 안 돼. 분명히 처음엔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지자 상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안해하는 사람이 된 나는 설득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주도권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설명할수록 상대는 그 이유를 분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내 의사를 무시하거나 고쳐야 할 의견처럼 취급하게 되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셈이다. 이 말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예의라고 착각해온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자기 방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하되 정중하게 짧고 간결한 한 문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그 일은 제가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왜요? 라고 물어와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말을 짧게 한다고 무례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거절이 예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길게 말하면 말할수록 내 입장은 점점 작아지고 상대의 요구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거절을 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와주지 못한 것과 잘못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내가 미안하다는 감정을 습관처럼 꺼내지만 그 미안함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여러분이 항상 죄인처럼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절을 배워야 합니다. 이유 없이 거절하는 법 말입니다. 그건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한 번쯤은 이번엔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소모되는 사람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상대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이제껏 스스로를 너무 작게 만들었던 나에게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유독 크고 툭툭 말을 던지고 자신보다 조용한 사람 앞에서는 대뜸 반말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 말 한마디 센 사람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깍듯하게 굽신거립니다. 이중적인 태도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착함을 배려나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틈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드레이터는 말합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항상 가장 조용하고 배려 깊은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다. 왜냐고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게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착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서만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비난하거나 무례해도 용납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에게만 용감하다는 점입니다. 말투가 거칠고 감정이 솔직한 척하지만 정작 본인의 말에 책임지려 하진 않지요. 그들은 마치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우위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위에 서고 싶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더 조용한 사람, 더 배려 깊은 사람, 한마디 덜 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허세와 공격성을 마구 뿜어냅니다. 그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처 주고도
그럴 의도는 없었어.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예민하게 반응하네. 이런 식으로 도망치죠. 이런 심리적 회피는 결국 착한 사람을 자기 감정 해소용 도구로 전락시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화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이 조금 상처가 됐어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 한 줄이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그런 만만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분명한 경계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시당했던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작고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깔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여러분을 이용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작은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은 여러분의 진심과 가치를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존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입니다. 아, 너한테 말하니까 속이 다 풀린다. 미안, 요즘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 내가 들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하며 툭 하고 감정을 던지고 돌아서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감정을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짐을 떠넘기고 있는 사람. 자기는 후련해졌다고 웃으며 가버리지만 그 말을 들은 나는 온종일 꺼림칙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감정 쓰레기의 종착역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공감은 점점 당연해지고 어느새 상대는 나의 상태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넌 괜찮잖아.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라는 말로 자신의 무례함을 미화합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말을 뱉는 자는 순간이지만 그 말을 들은 자는 평생을 간직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심코 쏟아낸 감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게감 있는 잔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지나고 나서도 또 다른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감정만을 우선시하며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들어주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누군가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착한 사람들은 그래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일까봐 하고 또 참아내며 자신을 점점 소진시킵니다. 그러다 결국 내 안의 감정은 정리되지 못한 채 남의 감정에만 휘둘리며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나도 오늘은 좀 지친 날이야. 지금은 내 이야기를 받아줄 여유가 없어. 나도 오늘 하루가 쉽지 않았거든. 이건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정직한 표현입니다. 감정을 나누는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다른 한쪽만 끌어안는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착취입니다. 착한 사람이 망가지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라는 역할을 지키려다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도 똑같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받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고 감정의 짐을 던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감정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을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하니까 받아줄 거야라는 말에 기대어 여러분을 소모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시 머무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 그거 나 얘긴데 하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생각, 마음속 한 줄의 이야기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소중한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오늘의 인생 수업에 함께 해주세요. 소중한 분들과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착함이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경계를 배우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 단단히 지켜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